수일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모행상 목일주 배웠죠. 간목과 을목, 화일주 병화와 정화 배웠죠. 토일주 무토와 기토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금, 경금과 신금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임수. 자, 수의 계통에서는 임수와 계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자, 수는 금은 열매라고 있고요. 자, 수는 씨앗이라고 있어요. 씨앗이라든가 저장. 그래서 뭔가 이쪽 관련된 이야기 참 많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수에도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죠. 자, 임수는 어느 정도 물이 많은 수가 되겠어요. 수는 그렇고 개수는 임수는 양이고 개수는 음매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수가 아닌 것들, 예컨대 또랑물, 적은 물이라든가 공중에 퍼져 있는 물들이 있죠. 이슬, 안개, 뭐 서리, 눈 이런 것도 다 공중에 있는 물기도 다 개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화가 개수를 끄려는 것은 이 개수가 천간에, 즉 이 하늘 공간에 공중에 이 뿌옇게 뿌려 있어서 병화를 가리기 때문에 이 병화와 개수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어쨌든 이 임수는 큰 물, 그 다음에 개수는 임수 위에 다른 여러 가지의 그 물, 인공적인 물을 포함해서 공중에 떠 있는 물, 작은 물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수는 양간이다 보니까 지장간에 자, 인, 진, 오, 신, 술 이렇게 결합이 되겠죠. 자, 개수는 축, 묘, 사, 미, 유, 해 이렇게 결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유식갑자 여기다 보면은 임신, 개해 이렇게 나오죠. 임신, 개해. 그래서 자, 여기 하나씩 내려갈까요? 임신, 이모, 임진, 이민, 임자, 임술 이렇게 갈 거고 개해, 개유, 개미, 개사, 개묘, 개축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먼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임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우리가 아이벨림에서 왔다고 그래요. 자, 임수가 아이벨림에서 왔다. 이 아이벨림에서 임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임신한다 또는 어떤 씨앗이다 또는 저장하는 그런 결과물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임은 임신하다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임신에 관계된 여러 가지 수액이라든가 정액의 핵심 그런 액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임은 회임, 우임. 여기서 임은 해임한다. 임수에서 해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하여서 기른다는 의미와 관련지어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씨앗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자, 물상론은 자, 삼명통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보면은 자, 임수위 추로. 임수는 가을에 이슬이 된다. 가을이 이슬하고 있어요. 가을이 이슬. 춘역유로. 봄에도 이슬이 있다. 이슬은 봄에도 내립니까? 근데 어쨌든 봄에도 이슬이 있고 가을에도 이슬이 있다. 하, 어찌하여? 독, 유독. 의하는가, 뭐 의제하는가, 지이추. 가을에 가을 것으로 의지하는가. 해석을 뭐라고 했나요? 가을의 이슬로 견주는 것인가. 개, 대개, 춘노. 봄의 이슬은 우로, 비가 섞여 있는 이슬이다. 기유지로라. 이 유는 적실육자죠. 그래서 이미 비와 함께 내리는 이슬에서 이슬이 적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이거는 뭔가를 키우기 위한 이슬이 되는 거죠. 어떤 초목을 키우기 위한. 그래서 봄에 내리는 그 비나 이슬은 뭐다? 나무를 초목을 키우기 위한 이슬이라고 하는 반면에 추록, 가을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상로, 서리가 섞여 있는 이슬이에요. 서리는 뭐예요? 차갑죠. 서리상은 뭐죠? 앞에 우리가 축사직권이라고 했죠. 그래 뭐죠? 나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로, 그래서 이슬이 서리가 섞여 있는 이슬이라서 기강지로야라.
이미 내려간단 말이죠. 그 이슬을 내리는 것이다. 노일야,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다. 하나인데 춘주생, 가을의 이슬은 아니 봄의 이슬은 뭐다? 주로 생을 주관하고 추주살, 가을의 이슬은 주로 살을 주관한다. 공용, 효용은 부동, 같지 않다. 유여차, 이와 같이 같지 않다. 그 쓰임은 같지 않다. 연, 그래서 나는 이윈, 임수로서 위추로야라. 임수로서 가을의 이슬로 삼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가을의 임수로서 가을의 이슬로 삼는 것이다. 즉 임수를 가을의 이슬로 본다는 것이죠. 개로 속수, 대개 이슬은 수에 속하지만 수에 속한다. 이 임수 생어 신, 임수는 신금에서 생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수가 있고 지지에 신금이 있으면, 자, 우리가 12운성에서 임수는 신금에서 장생지예요. 장생지. 그 대신 목은 뭐죠? 갑신 뭐예요? 갑신절이에요. 자, 임수, 수는 신금에서 생하는데 갑목은 신금에서 끊어져요. 좀 뭔가 좀 아리까리 할 수 있죠. 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수 생어 신, 임수는 신금에서 생하고 수는 본래 능생목자라. 능이 나무를 생하는 것이다. 물이 이미 기, 연, 제, 차, 이생 이와 같이 생하면 목은 어찌하여 유어차 이와 같은 것에서 이절 끊어진다 할 것인가. 결국은 이 임수는 신금에서 장생지고 갑목에서는 절지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임수와 갑목인데 그 임수가 수생목으로 생해주잖아요. 그런데 생을 해주는 것과 생을 받는 것이 신금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모습을 나타나느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뭐를 알아? 임지위로 임수가 이슬이 됨을 알라. 어떤 이슬? 추로야라. 가을에 이슬이 됨을 알라. 가령 이밀생추. 만약에 임수일생이 가을에 태어나면 최현, 정화를 보는 것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고 가장 반겨하는 것이고 그 말이겠죠. 나타날 연차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데 만약에 가을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정화가 오면은 정이만목, 그리고 가을이 어떻게 해요? 정화가 따뜻하게 해주죠. 정이성화, 정화는 뭐다? 성화, 은하수이다. 임이추로, 임수가 가을에 이슬이고 일세, 한 번 씻겨버린다. 씻을 세자죠? 한 번 씻긴다. 염증, 염이 뭐예요? 불꽃염자죠. 증은 찔증. 그러니까 우리 여름에 불꽃처럼 막 찐 그런 무더위를 이슬이 찬 공기가 쫙 한번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더위가 싹 씻겨버리죠. 그런 의미가 된다. 그 말이죠. 그 모습이 마치 뭐마 같다. 소연여라. 그렇게 밖에 빛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가을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이슬은 뭐다? 더위를 식혀주고 뭔가를 뻗어나가는 기운을 응축시켜서 이거를 뭐다? 결실로 맺어주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앞에서 했던 거니까 더 보시고. 자, 현대적 물상론에 재해석하면 하늘에서는 눈이나 비 또는 큰 비를 머금고 있는 먹구름을 나타내고, 땅에서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나 호수가 되기도 하며 끝없는 바다나 댐을 나타낸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좀 다르게 해석했죠. 자, 현대에서 해석할 때 임수와 개수를 놓고 볼 때 하늘에서는 눈이나 비 또는 큰 비를 머금고 있는 먹구름은 저는 개수로 보는 게 맞지 않냐. 임수는 뭐다? 흐르는 강물이나 호수, 땅에서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나 호수, 끝없는 바다나 댐, 이거를 임수로 보고
개수는 하늘에 있는 눈이나 비, 진눈깨비, 이슬 이런 것을 통틀어서 개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신 분이 아마 김지원 선생님이신가요? 그 책에서 봐준 것 같은데. 양원석 선생님이네. 백민 선생님은 또 이렇게 보셨는데, 저는 눈이나 비, 눈이나 비 이런 거, 공중에 있는 물기는 전부 개수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땅에는 임수나 호수, 큰 물이나 강물은 임수 보는 게 맞고, 자, 임수는 강물, 바닷물과 같은 큰 물을 상징한다.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하고 총명하다. 원래 수가 뭐죠? 수가 우리가 목화 토금수에서 목은 뭐였죠? 인이었죠. 화는 뭐였죠? 예의였어요. 예의. 목화 토는 뭐였죠? 신이었죠. 금은 뭐였죠? 금은 의리였죠. 의리. 그 다음에 수는 뭐죠? 지혜였죠. 그래서 수가 발달된 사람들이, 수가 강한 사람들이 뭐다? 지혜다. 지혜. 지혜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똘똘하고 총명한 거예요. 그 대신 수가 무슨 색이죠?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가 그 깊은 호수는 바닥이 어떻게 까맣죠? 까매서 그 속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래서 수가 발달된 사람들은 똑똑하긴 하지만 또 잘못 쓰면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은큼하다 또는 무슨 뒤에서 뭔가 뭐 수를 꾸민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모 대략 뭐죠? 수를 꾸미는 그런 책사와 같은 그런 역할도 하는 게 수일주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수는 우리가 오행 배석도에서 지혜에 해당한다. 그래서 총명하다. 자, 임수를 보면 자 선천적으로 두뇌가 총명하다. 창의력이 뛰어나고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심오한 지혜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깊은 바닷속을 제대로 알 수 없듯이 속마음을 잘 내비치 않아서 음흉하거나 비밀이 많다는 오해를 받기 쉽다. 너무 머리가 좋아서 남을 무시하거나 물이 지나치면 범람하여 인명이나 가축,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것처럼 남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도덕경에 보면은 상선약수라는 게 있죠. 상선약수. 가장 최고의 선은 상선, 가장 최상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약수, 수와 같다. 그렇죠? 수와 같다. 그러니까 수는 어디든지 다 들어가요. 스며들어서 다 빠져 들어가요. 그리고 그 외부의 형체라든가 이런 것을 구애받음이 없이 계속해서 그게 변형돼 가서 자기를 거기에 맞춰가면서 흘러가죠. 그래서 도덕경에 상선약수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도교에서 가장 또 이 대표적인 말이 상선약수인데 어쨌든 이 수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은 그렇게 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맞춰주는 하면서도 자기 실속을 다 차릴 수 있는 게 수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흉하거나 비밀이 많다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튀지는 않고 암암리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큰 강물과 같이 고요한 가운데 항상 쉼없는 노력하는 자세로 새로운 것을 탐구하여 모든 면에 박식하고 매사에 서두르지 않고 절대 물 서두르지 않죠. 느긋하게 계속 전진하려는 의욕이 강하다. 그러나 전진하려는 의욕이 좋으나 매사가 시작해서 끝마무리가 부족하고 처음 계획했던 일이 변질되거나 기회주의적인 성향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 물이 많으면 좋은데 물이 적으면 가다가 다 땅에 스며들고 끝까지 안 못 가죠.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성품이 물처럼 깨끗하고 바다처럼 마음이 넓으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좋아 어느 곳에서나 잘 어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 못하는 것처럼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너무 음란하거나 본능적인 행동으로 치우쳐 비춰질 소지가 많다. 이거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금하고 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 있죠. 뭐가 있을까요? 신의 일조? 자, 이런 거는, 자, 여러분들, 흙탕물이 있는 데는 메기도 살고 고기가 많이 살아요. 왜냐하면 그 흙 속에 부산물이 있기 때문에 고기들이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위, 뭐 설악산의 백담사처럼
바위만 있는 바위에 흘러내리는 물은 뭐죠? 깨끗해요. 근데 고기는 잘 안 살겠죠. 왜냐하면 부식물이었기 때문에 고기가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금수, 청아한 깨끗한 그런 선비 이런 분들은 그냥 도도하게 깨끗한 그 어떤 유아기 정신을 구가하면서 사시는 선비와 같은 그런 정신사서 사시는 분한테는 그런 게 좋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서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일반인들이 다가가기 쉽지 않죠. 인간적인 냄새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흙탕물, 뭐 메기가 됐든 과물치가 됐든 어떤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그 물이 흙탕물이 있어야만 거기에 부유물이 있어서 거기에 여러 생명체가 있어서 그걸 먹고 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이게 청아하고 깨끗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수가 뭐를 의미해요? 수가 정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정을 이렇게 쓰나요? 정 이렇게 쓰겠죠. 정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수가 많다는 것, 수가 발달했다는 것은 뭐냐면 정이 끊임없이 생산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정력과도 관계 있다. 그래서 음란하거나 본능적인 행동으로 치우쳐 비천해질 소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수의 기운이 부족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나이가 먹으면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죠. 수는 우리 오행 중에 신체 기관 중에 뭐에 있어요? 신장 방광이 있어요. 방광.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50대, 40대 만 50대 되면은 이제 신장이나 방광에 그러한 수의 기운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변하는 게 뭐예요? 머리가 하얘져요. 하얀 머리. 그 뭐냐면 머리가 원래 검은색이었죠. 검은색은 뭐예요? 검은색은 원래 수예요. 근데 검은색이 하얀색으로 바뀌는 건 뭐냐면 그만큼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수의 기운이. 그러니까 점점 이제는 그러한 남성적인 매력이라든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는 그러한 지혜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런 쪽 성적 관련 내용이 참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을. 자, 웬만한 일은 다른 사람과 동조를 잘하며 타협에도 능하여 대립하지 않는 성품으로 모든 사람에게 정을 주며 오만하다. 그러나 한번 틀어지거나 굳어지면 겨울철에 여름처럼 차갑거나 냉정해서 의심이 많아 남을 못 믿거나 표현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자, 이게 수도 또 뭐냐면 한고집해요. 그래서 좀 뒤틀리면 좀처럼 포용력이 있지 않다. 밀착하는 힘과 응집력이 강해서 잘 뭉치고 통일성 있는데 반대로 너무 진드기와 같이 달라붙어서 괴롭히거나 한쪽으로 쉽게 치울 수 있다.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듯 재치가 있고 응기응변에 능하고 재주가 많아 매사에 자신감이 강하고 적극적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물은 흘러내리면서 그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이라든가 그 땅의 지형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면서 물이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자기를 그 상황에 맞춰서 변화하는 재주가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재주가 많아서 매사에 자신감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이렇게 지나치면 자신을 과신해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 경솔하거나 자주 변하여 신뢰감이 떨어지는 경우는 물론 남을 이용하려 하거나 고무술수가 지나쳐 사기성으로 변모하는 수가 많다. 수가 뭐예요? 아까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 지혜가 좋게 쓰면 지혜지만 나쁘게 쓰면 사기가 되는 거죠. 자, 애정면에서는 남녀 모두 사교적인 솜씨와 부드러운 분위기를 잘 조성하며 지적인 연애를 추구하는 타입이다. 사람들이 잘 따르고 한편으로는 정에 해프거나 유흥이나 유행에 치우쳐 방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개방적이고 머리에 전이 빨라서 적극적으로 남성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 남자에게 집착하는 일이 틈으로써 음란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원디대 다닐 때 연애를 전문으로 보는 사람한테 들었던 건데요.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오행을 보면 오행을 가지고 목화, 토, 금, 수를 가지고 성적 능력을 판단하는 거래요. 예를 들어서 목이 화는 뭐죠? 확 불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사주에 남자 사주에 화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남자가 이게 폭발하는 성향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 붙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나무까지 없다.
그러면 이게 불이 안 붙겠죠, 잘. 그렇죠? 금수만 있다. 금수만 있으면 이게 불이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하게 오래는 할 수 있지만 폭발적인 힘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또 목화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순간적인 불이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순간적으로 폭발은 빠르지만 또 그만큼 빨리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여자들이 아쉬워할 수 있는 거고, 또 금수가 강하면 폭발성이 없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오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젖은 나무가 있는 구조, 이런 구조가 상대적으로 오래 하면서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때 누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이게 실험은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사주 보면서 이걸 오행의 속성 보면 이해하겠죠. 목화는 폭발성이니까 폭발적인 뭔가 있어야 이게 후끈 달아올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금수는 그냥 조용하게 차분하게 오래 하는 거죠. 지속력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런 타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 목화 타입은 금수를 싫어할 거고, 금수 타입은 목화 타입을 싫어하겠죠. 그래서 두 남녀가 속궁합을 볼 때도 이런 성향이 비슷하면 이 성적인 궁합도 맞겠다 안 맞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참조하세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들었던 그 내용이라서 한번 생각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이 수가 강하다. 수가 강하다는 거는 욕망이 강하다는 거예요. 욕망이. 근데 이 욕망을 충족을 못 시켜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른 상대를 찾겠죠. 그거는 우리가 사주로 보면 당연한 거고, 이거를 도덕적 잣대로 뭐 비난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가 강한 여자들은 욕망이 강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좀 보다 이게 좀 불만이 쌓이면 뭐 또 다른 상대방을 찾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음란해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처음부터 같은 타입을 만나면 그럴 일은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임수는 골똘히 생각하고 종교적 학자, 표면, 골똘하게 생각하기, 음흉, 고민하면서도 잘 드러내지 않은 내면의 노출. 이거는 앞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신. 임신은 뭐죠? 임신은 인성이죠. 인성. 임오는 재성이죠. 임진은 관성이죠. 임인은 식상이죠. 임자는 관성이죠. 아니, 관성이 아니죠. 임자는 비견이죠. 비겁. 임술은 관성이죠. 왜 그런 거 아니? 자, 우리가 지지 12개 중에 토만 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지에 토가 2개가씩 나와요. 그래서 이 진술이 나오든 충미가 나오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관성이 2개. 관성이 꼭 2개라는 거 아니죠. 어떤 것은 식상이 2개일 수도 있어요. 그 토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임수는 신금에서 장생하죠. 그래서 어쨌든 원류가 풍부하다 이 말은 뭐냐면, 임수는 신금에서 장생지기 때문에 신금에서 금이죠. 바위에서 끊임없이 뭐래요? 금생수, 물을 계속 생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료가 풍부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원지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물이 나와준다. 그리고 초추에 대하다. 초가을에 대하다. 신금이 초추죠. 그 다음 지장간에는 신무임경 이렇게 돼 있고요. 자, 12운성 6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임신생이에요. 임신장생이 됩니다. 임신생. 그 다음에 신살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부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임신과 반대되는 게 기신하고 되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인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인이나
인신충, 충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는 갑인, 병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인, 병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 이분이 김지훈 선생님 책 같은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갑, 이것도 아니죠. 제가 한번 다시 성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여기서 그냥 성을 보겠습니다. 틀리면 나중에 제가 교과서를 내올 때 그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을축은 아니고요. 그분 책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분 그냥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갑인, 병인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기시는 서로 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모는 밑에 오병 기정 있죠. 그래서 편재 정제 관이죠. 재관이죠. 재관 쌍미, 재성과 관성 두 개 다 했으니까 좋죠. 이모는. 그래서 오는 불이고 이모 호수니까 태양 아래 푸른 바다. 그 다음에 태입니다. 12운성에 이건 알아두셔야 되고 이모태.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좌우충이죠. 좌우충에다가 무자, 이 무자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임진은 일덕, 장마비. 자, 임진은 진을 계무, 상관, 겁재, 평관. 그 다음에 묘에 임진묘가 되고요. 이모태, 임신생, 이모태, 임진묘. 우리가 12운성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자, 이민병. 자, 이민병은 수목상전이라는데 수와 나무가 서로 싸웁니까? 암록. 자, 인무병갑. 이 표현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게 좀 대단한 뭔가 비법이 될 수 있는가 싶어서 가져왔는데 지금까지는 이 표가 그다지 크게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12운성은 제가 여기다 넣는 겁니다. 추가로. 원래는 없는데 정작 중요한 12운성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지장가는 다 우리가 아는 거고 크게 그렇게 그냥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 배울 거니까 물상론적인 의미는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 때 처음 공부할 때 책을 여기 정리하다 보니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표에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임자는 임자왕. 자, 임은 양이고 자수는 음이죠. 그러니까 왕이에요. 만약에 임이면 뭐죠? 록이 되겠죠. 그래서 임자왕. 그래서 자임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여지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청간과 지지가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수는 뭐죠? 재관이죠. 관이죠. 관. 토국수니까 재관고 일덕이다. 그 다음에 산삼의 호수, 술신정무, 정인, 정제, 평관, 임술대. 우리가 이것만 외우실게요. 임신생, 이모태, 임진묘, 임인병, 임자왕, 임술대. 이것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신살 같은 경우는 진사, 수레는 뭐죠? 항상 진사, 수레는 찰나지망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그때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보시면 되고 아까 그 다음에 기씨는 안 좋은 거예요. 자, 아까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임진은 진술, 술이겠죠. 술. 자, 술. 그럼 뭐죠? 자, 병화는 정화고 그걸 하죠. 물론 병화가 정화가 있으면 반갑긴 하지만 어쨌든 수극화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토국수. 그걸 하는 관계예요. 그 다음에 임목과 충하는 거면 임신충이죠. 신. 그래서 병신, 무신. 그 다음에 임자는 오가 되겠죠. 지지가 오, 병은 무. 술은 진이 되겠죠. 진술, 병진, 무진. 그래서 청가는 서로 음양오행상 충하는 거. 지지는
충하는 거 이거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 텐데 자 여기서는 12운성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밑에서 구체적으로 다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임수일주에 대해서 보도록 마치겠습니다. 보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